박테리아가 항생제에서 파괴되는 그 순간 이 어린애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다른 신경계통의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환경질환연구센터 이무승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무서운 박테리아 또 식중독 감염의 어떤 원인균인 그런 대장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테리아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나요? 네, 박테리아는 지구상의 인구랑 비교해 봤을 때 박테리아 자체의 개수는 60억이 넘는 우리 지구상의 인종보다도 거의 이게 셀 수 없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10의 30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보다도 박테리아 자체의 개수는 거의 2배, 1.5배 정도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세기가 아주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인류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개수로 존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크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는 세균의 약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크기이고 10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0.5 마이크로미터에서 거의 1 마이크로미터까지도 볼 수 있고, 또 바이러스는 숙주,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또 다른 박테리아든지 이런 숙주 없이는 증식이 불가능하고 또 변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숙주 없이도 스스로 증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유전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RNA, 핵산이나 리보핵산과 같은 그런 유전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또 둘 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지만 또 공통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대장균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병원성 대장균이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살모넬라나 또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경우도 적은 부분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병원성 대장균이 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 병원성 대장균의 독소 종류라든지 또 우리 장에 부착하는 부착 인자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증상 등을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로 했을 때는 장관 병원성 대장균과 장관 독소 원성 대장균, 또 장관 친일성 대장균, 또 장관 출혈성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과 같은 주요 5종 이상의 그런 대장균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피가 독소를 생성하는 식중독 대장균은 어떻게 착한 대장균에서 나쁜 대장균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네, 대장균의 종류는 약 400개 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백 개의 대장균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약 10% 정도인 대장균들은 독소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바이러스가 숙주를 아까 이용해서 증식한다고 했다시피 이 박테리아를 숙주로 해서 이 독소를 이동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박테리오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페이지가 그들이 환경에서 획득한 그런 독소 유전자를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결합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가 붙어서 이 박테리아로 독소 유전자를 삽입하게 되면은, 이 독소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겠지만 또 전사라든지 아니면 단백 찹성 기구 등을 이용해서 이 박테리아 내의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위해성, 병원성 대장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햄버거병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병이라는 것은 약 45년 전 미국의 그런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햄버거를 먹고 사망한 어린아이들의 그런 사건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별명이었고, 의학적 용어로서는 혈액을 파괴한다거나 또 콩팥을 병을 일으키는 용혈성 의독증후군으로 알려진 것이 정확한 임상적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병이자 혈소판 감소, 그리고 급성 신장 부전 장애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용혈성 의독증후군이라고 하며 제2법정 감염균인 대장균에 의해서 시가 독소를 생산하는 대장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테리아가 우리 장에 침투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러한 식중독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은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장 성숙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몸의 많은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유익균에 의해서 몸이 보호가 받고 또 면역 반응이 돼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익균들에 의한 그런 형성이 아직 균형적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위해균들이 들어왔을 때 위해균이 싸우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해균들은 결국은 독소를 통해서 이러한 유산균들의 균형성을 파괴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반응성을 보이게 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정화된 유산균 균형성이라든지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균들에 대한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있지만 어린애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네,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네,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장균도 장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 대장균의 영어 학술적인 용어는 엔테로라고 시작합니다. 이콜라이. 결국 엔테로라는 것은 장에서 살고 있는 콜라이. 그러니까 장에 살고 있는 그런 상제, 항상 있는 균이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우리 몸에 이렇게 상제하는 균들을 우리가 이제 상제균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이 장내 미생물들을 우리가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균총 전체를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것들이 유익균과 또 유해균으로 나누어져서 다시 장내 유익균과 또 유해균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식중독균을 제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가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되어 위험한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대장균은 항생제나 어떤 약물 치료에서 병원성 균의 막이 파괴됩니다. 항생제는 그 막에 구멍을 뚫어서 파괴되는 그런 용혈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박테리아가 항생제에서 파괴되는 그 순간 박테리아 껍질에 존재하고 있는 독소들은 더 많이 혈액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진단을 잘못함으로써 이 어린애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이 햄버거병이나 이런 용혈성도증에 걸린 어린애들이 이런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 항생제를 처리하면은 혈액으로 더 많은 독소가 뿜어져 나와서 콩팥이나 이런 다른 신경계통의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병원체에 의한 감염으로 유발되는 이런 질병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런 질문과 또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